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38층 대형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회의실 안을 가르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은 길고 반듯했다. 그 위에는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번역용 이어폰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한재민은 그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통역가로 불렸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 협상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통역의 자리가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중국 본사의 대표 저우량은 느긋하게 의자를 뒤로 젖혔다. 그의 손목에 걸린 시계는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계약 조건은 우리가 제시한 그대로 진행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요청받은 재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중국어로 되받았다. 그 말씀은 한국 측의 조정안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입니까? 저우량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통역가는 단어만 전달하면 됩니다. 해석은 필요 없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얼었다. 팀장 김현수는 재민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조용히 해요. 낮은 목소리였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메모장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의 글씨는 차분했다. 저우의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적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분노 대신 절제가 있었다. 저우는 고의적으로 한국 측 임원들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어투에는 얕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효율은 감정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민은 번역하며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감정이란 단어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 측 임원들은 침묵 속에 서로의 눈치를 봤다. 저우는 재민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좋은 통역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회의가 빨리 끝나네요.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재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어조는 차갑고 조용했다. 회의실이 비자.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바람이 미세하게 커튼을 흔들었다.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투명한 유령 같았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깊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들이 모르는 언어가 내 무기다. 조용한 결심이 페이지 위에 남았다. 이튿날 아침 본사 21층 회의실. 새로운 협상 일정이 시작되기 전 커피 향이 공기 속을 천천히 흘렀다. 저우량은 이미 테이블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국 측 부대표 리첸이 앉아 있었고 둘 다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한재민은 그들 맞은편 끝자리에 다시 앉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번역 파일을 열었다. 한국 측 실무진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이번에도 그냥 통역만 하래요. 의견은 필요 없대요. 재민은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정확히 옮기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었다. 통역이 아닌 전쟁이었다. 단어 하나가 무기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우는 한국어를 흉내내며 말했다. 오늘은 빠르게 끝내요. 시간 낭비 싫어요. 신뢰의 온도가 떨어지는 듯했다. 한국 측 부장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우는 곧바로 시선을 재민에게 돌렸다. 이 사람, 우리 조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종종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재민은 눈을 들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작성한 번역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저우의 입가가 비틀렸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하지만 통역은 책임이 없죠.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일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한국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그럼에도 재민은 집중했다. 상대의 억양, 문장 속 의도, 단어의 뉘앙스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가 내리던 펜 끝이
종이를 스우칠 때마다 그 침묵은 점점 단단해졌다. 점심이 끝나고 저우는 일부러 재민 옆에 섰다. 한씨, 중국어는 꽤 하시네요. 혹시 북경에서 공부했어요? 상하이에서 잠시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서 발음이 부드럽군요. 하지만 발음보다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정권이 없으면 결국 목소리는 사라져요. 재민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속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이 비자 그는 홀로 남아 컴퓨터를 껐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낮 동안의 모든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말들은 날카로웠지만 그보다 더 깊게 남은 것은 무시의 리듬이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위 계약서를 들었다. 그 첫 줄엔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가 나란히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한 줄을 수정했다. 아주 작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언젠가 거대한 균열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는다. 그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밤의 빌딩 숲 사이로 달빛이 흐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한재민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늘 그렇듯 UMC 30분에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회사의 공기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본사 대표단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고 오늘은 공식 점심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중국 측의 주도 아래 마련된 식사는 호텔 최상층 중식당에서 열렸다. 둥근 테이블 위엔 향이 진한 차와 정갈한 요리가 놓였다. 저우량은 중심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국 측 이사들은 둘레에 조심스레 자리했다. 한국의 방식은 늘 감정적이라 협상이 어렵다니까요. 저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엔 도발이 섞여 있었다. 통역을 요청받은 재민은 그대로 번역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그의 목을 찔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 앉은 부장이 작게 속삭였다. 그냥 넘어가요. 괜히 분위기 깨면 안 돼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분노는 무기보다 위험하다는 걸. 저우는 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효율, 성과, 빠른 결정. 이게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그 말에 테이블 주위로 억지 웃음이 흘렀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꼼꼼하죠. 누군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저우는 웃지 않았다. 그건 장점이 아니라 변명 아닙니까? 공기가 단단히 얼었다. 재민은 그 순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번역했다. 어투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립적인 목소리가 오히려 묘한 힘을 가졌다. 저우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침묵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우는 일부러 재민을 바라보았다. 한 씨는 어때요? 우리 방식이 한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재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테이블 위를 가로지르는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에 짧은 경계의 그림자가 스쳤다. 식사가 끝난 뒤 재민은 호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감정을 잃지 않고 감정을 삼키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바깥의 도시는 잿빛 안개 속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의 마지막 메모. 존중은 언어보다 오래 남는다. 회의실의 조명이 차갑게 빛났다. 한국 측 내부 미팅이 시작되었다. 중국 쪽이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맞서기도 어렵죠. 본사 윗선이 이번 계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아시잖아요. 또 다른 임원이 답했다. 그들 사이에 앉은 재민은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넘겼다. 그의 이름은 회의록 상단에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밑줄 쳤다. 시장 진입 시 권한 분배. 그 문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조건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판을 뒤집을 열쇠였다. 한씨, 의견 없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재민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중국 측의 문서 초안에는 일부 표현이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한 조항에서 합작이라는 단어의 중국어 표기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무슨 차이죠? 표면상으론 협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에 가깝습니다. 그대로 두면 한국 본사는 발언권을 잃게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용히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장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직접 수정안을 작성해봐요.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졌다. 누구도 재민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는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펼쳤다. 종이 위 단어들이 서서히 다른 의미로 겹쳐졌다. 갑자기 지배로 바뀌는 순간의 그림자. 그는 그 미세한 그림자를 포착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대신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펜을 들었다. 묵묵히 한 줄씩 문장을 고쳤다. 단어 하나가 계약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는 속삭였다. 결국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 빛바랜 조명 아래서 그의 그림자는 서류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조용히 움직였고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조금 맑아져 있었다. 밤늦은 사무실에는 형광등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한재민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눈앞의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피로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을 넘겼다. 모든 문장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그의 눈은 한 단어에서 멈췄다. 보증. 단어 하나가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확대해서 읽었다. 중국어 원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공통보증, 공동보증.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에는 단순히 상호 확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건 다른 의미였다. 재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문장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수정 표시를 남겼다.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써넣었다. 원문 준수 필수. 오역 가능성 있음. 작은 글씨였지만 나중에 모든 걸 바꿀 각인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 김현수였다. 한씨, 아직도 사무실이에요? 조금만 더요. 계약서 정리 중입니다. 내일 오전에 회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그는 다시 모니터를 봤다. 화면 속에 두 언어가 겹쳐 보였다. 한국어의 부드러움, 중국어의 단단함.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의미는 쉽게 왜곡됐다. 그는 마치 그 틈새를 지키는 문지기 같았다. 창문 밖으로는 넌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2층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며 컴퓨터를 끄려다 멈췄다. 문득 상하이 시절이 떠올랐다. 젊은 나이에 해외 파견으로 갔던 시절. 그곳에서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무시당했다. 한국인은 실무엔 강하지만 결정엔 약하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때도 그는 아무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서의 작은 오류 하나를 잡아냈고
그 덕에 회사는 수십억 원을 손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이름 없는 영웅이었고 이제 또다시 그 자리였다. 책상 위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 장 더 확인했다. 파일명은 Confidential Addendum. 파일을 열자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문서가 나타났다. 본 서류는 본사 양측 최고 대표의 서명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 문장 밑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그는 눈을 좁혔다. 그 자리에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닫았다. 그리고 가방에 조용히 넣었다. 밖으로 나가며 불을 끄자 사무실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사라졌다. 그림자마저 고요했다. 다음 날 점심 본사 1층의 고급 식당. 한국 측과 중국 측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긴 테이블 위로 와인잔이 반짝였고 은색 포크가 조용히 부딪혔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안쪽엔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저우량은 이미 자리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오늘은 분위기 좋네요. 다들 얼굴이 밝아요. 그의 시선이 재민에게 향했다. 한씨, 오늘은 통역 말고 식사나 즐기세요. 당신 의견은 안 물을 테니까.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테이블 주위가 조용해졌다. 재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차를 따랐다. 손동작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깊은 절제가 있었다. 저우는 이어 말했다. 중국에선 실무자보다 결정권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칼처럼 뾰족했다. 한국 측 임원 몇 명이 억지로 웃었다. 그렇죠. 하하. 그 웃음은 금방 식었다. 재민은 조용히 그 대화를 번역했다. 하지만 이번엔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저우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뭐라고요? 원문 그대로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현수 팀장이 급히 말을 돌렸다. 자, 와인 한잔 하시죠.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저우는 잔을 들었다. 좋습니다. 건배합시다. 협력과 이해를 위하여. 그의 웃음은 다시 얄팍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우는 일부러 재민의 옆을 지나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통역은 말을 잘라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재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납킨을 접었다. 그 손끝이 유리잔을 스칠 때 작은 진동이 났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명확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빌딩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 밑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름보다 무서운 건 신뢰라는 걸. 그는 가방을 들고 로비를 걸었다. 천장의 조명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누군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한씨, 괜찮아요? 김현수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 안의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침묵이 오래 가지 않기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불빛은 이미 대부분 꺼져 있었다. 유리벽에 비친 도시의 불빛만이 잔잔히 반사되고 있었다. 한재민은 홀로 남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 제목은 최종 합작 계약서, 검토본. 화면 속 글자들은 정렬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커서를 따라가며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했다. 공동투자, 이익 분배, 대표 권한. 단어들은 익숙했지만 그 사이엔 의도된 모호함이 있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이 눈에 걸렸다. 본 계약의 해석과 최종 승인권은 중국 본사 대표가 가진다. 그 문장은 조용하지만
잔인했다. 그는 다시 문서를 스크롤하며 펜을 들었다. 공동 승인으로 수정 필요. 그는 한 줄을 더 썼다. 그 순간 키보드 위 손끝이 멈췄다. 이 작은 수정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커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잠시 눈을 들어 창밖을 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컵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마시지 않았다. 파일 저장창을 닫으려던 순간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다. 보낸 사람 조우량. 제목 Translation Confirmation. 그는 클릭했다. 이메일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일 계약 서류 최종 검토. 당신 번역본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다. 저우는 자신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었다. 재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피로와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는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모든 문장은 의도를 가진다. 나의 문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문서를 PDF로 변환하고 암호를 걸었다. 비밀번호는 그의 아버지 생일이었다. 잊히지 않는 숫자.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매며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14분. 불을 끄자 사무실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손바닥으로 벽을 스쳤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눈갠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 문서가 내 목소리다. 다음 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의 공기는 차가웠다. 출국 게이트 근처에서 한재민은 여권과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서류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무겁게 손에 남았다. 중국 측 대표단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다. 저우량은 공항 라운지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재민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긴장하지 마요. 큰 무대니까.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엔 여유로운 오만이 있었다. 재민은 미소로 답했다.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하늘로 올라가자 구름이 천천히 펼쳐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하늘에 오르면 작아지지만 진실은 작아지지 않는다. 린주오 옆자리에 앉은 리첸이 말을 걸었다. 한씨, 어제 그 서류 중국 본사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습니까? 덕분에 대표님 기분이 좋아요. 내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리첸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자만이 섞여 있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되면 좋겠네요. 그는 말끝을 흐렸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햇빛이 객실 안으로 쏟아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서울의 사무실이 떠올랐다. 어두운 불빛, 조용한 서류, 그리고 수정된 한 문장. 그 문장은 지금 그의 가방 안에서 숨 쉬고 있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그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회의 장면으로 가득했다. 마이크 앞에서 저우가 웃는 얼굴로 계약을 발표하는 모습, 기자들이 박수 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소음 뒤에서 울리는 단 하나의 서명 소리. 그는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내 이름이 그 문서에 있다. 그 생각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번졌다. 비행기가 상하이 상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손목 시계를 봤다. 11시 47분. 창밖 도시의 빛은 낮인데도 강렬했다. 금속 같은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공항 도착 후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였다. 저우는 미소를 유지한 채 손을 흔들었다. 이게 바로 국제협력의 힘이죠.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재미는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카메라가 그를 스쳤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세 줄의 수정 문장과
그가 걸어온 모든 침묵이 있었다. 이 도시는 밝지만 마음은 어둡다. 그의 속삭임은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신에게는 명확히 들렸다. 상하이 시내의 대형 컨벤션 센터. 유리벽과 대리석이 빛나는 그곳은 냉정한 미학으로 가득했다. 한재민은 검은 정장을 매만지며 입구를 통과했다. 회장 안에는 각국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무대 중앙엔 긴 협약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KCN Strategic Partnership Ceremony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저우량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말투는 매끄러웠다. 이 협력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양국의 우정이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수가 울렸다. 그 소리 사이로 재민의 심장은 느리게 뛰었다. 그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프로그램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통역사나 보조 인력으로 여겼다. 중국 측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다. 미스터 한, 자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역 좌석은 오른쪽 뒤편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 검토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스태프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로 김현수 팀장이 올랐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대표해 축사를 전했다. 오늘 이 자리가 두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모두가 눈치챘다. 실질적인 주도권은 이미 저우에게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졌다. 이번 계약에서 양측 대표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저우는 준비된 미소로 대답했다.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완벽했지만 그 안의 균형은 거짓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 한재민뿐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내부의 문서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손끝으로 지퍼를 쓸어내렸다. 그 안에는 수정된 조항이 있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문장. 모든 해석은 양측 대표의 공동 승인에 이루어진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문장이야말로 자신의 목소리였다. 아무도 모르게 써 넣은 한 줄. 그것이 오늘 이 무대의 중심에 있었다. 행사는 계속됐다. 샴페인이 따르고 플래시가 터지고 악수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표면뿐이었다. 저우의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로 반짝였고 재민의 눈빛은 침묵 속의 결의로 흔들렸다. 행사 말미, 저우가 그에게 다가왔다. 한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통역 덕분에 순조로웠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측에서도 안심하겠죠. 그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럴 겁니다. 오늘 이후에는 확실히. 그 대답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그는 다시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 안에서 종이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다음 장면을 예고하는 듯했다. 행사가 끝나고 다음 날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대 중앙에는 저우량이 서 있었고 그의 오른편에 한국 대표단이 자리했다. 한재민은 통역자리 뒤편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조명 아래에서 모든 시선이 저우에게 향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저우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모든 결정을 공동으로 내립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조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재민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그 안에 한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다. 공동 결정이 아니라 공동 보고. 저우는 단어를 잘못 발음했다.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회의장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다. 보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저우는 잠시 멈췄다. 같은 뜻입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미 어색했다. 재민은 마이크를 켰다. 두 단어는 다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공동 보고는 보고 의무를 의미하지만 공동 결정은 권한의 평등을 뜻합니다. 계약서의 공식 문장은 결정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움직였다. 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통역이 좀 과했네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재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문서 원문을 낭독했을 뿐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한국 대표단 중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었다. 원문이 다르다는데? 그럼 저우 대표가 잘못 말한 건가? 저우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언어는 복잡하니까요. 그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재미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덮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저우는 재민을 따로 불렀다. 오늘은 좀 나섰네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통역이지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둘 사이의 침묵은 길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몰락을, 한 사람은 진실을 향해 서 있었다. 회의장은 다시 가득 찼다. 기자들과 임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두꺼운 종이의 질감이 공기 속에 긴장을 퍼뜨렸다. 저우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마지막 절차입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이어졌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자리마다 셔터를 눌렀다. 한재민은 한국 대표단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정된 최종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살짝 눌렀다. 잉크가 마른 자국이 손끝에 거칠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세 줄의 문장이 있었다. 그가 직접 써놓은 단 하나의 진실. 저우가 펜을 들었다. 그의 손목은 단단했고 얼굴엔 여유가 있었다. 그럼 서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중국 측 대표명 아래 작게 쓰인 이름. 한재민. 그의 이름이었다. Joint Representative 한재민. 저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이게 뭐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계약서의 최종 검토자는 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이 조항은 양측의 동등한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한국 대표단의 눈이 커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저우는 억지로 웃었다. 그건 단순한 번역 실수 아닌가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본사 법무팀에 승인해 수정되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이메일 출력본을 꺼냈다. 거기엔 본사 법무 담당자의 디지털 서명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장 위에 멈췄다. 저우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가셨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재민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건 당신이 한 짓이군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조엔 오만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이 있었다. 회의장은 숨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기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 사람 통역 아니었어? 그 말이 파문처럼 번졌다. 저우는 침묵했다.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카메라에 잡혔다. 재민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들었다. 이 문서에는 어떤 언어로도 변명할 수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명은 신뢰의 상징이니까요. 그는 테이블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 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세계가 느리게 무너지는 듯했다. 저우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회의장 전체가 그의 침묵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땀 한 줄기가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떨어졌다. 한재민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서류가 없었다. 대신 손끝엔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저우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엔 수많은 대화가 오갔다. 그동안 쌓여온 경멸, 침묵, 그리고 오늘의 진실. 설명해 보시죠. 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칠었다. 왜 당신 이름이 대표란에 있죠? 그건 협상 당시 제가 작성한 조항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 권한을 줬습니까? 당신이요. 재민의 대답은 차분했다. 당신이 보낸 마지막 승인, 메일엔 제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문장이 스스로 만든 덫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언어의 문제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생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회의장에 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가 진짜 협상가였어. 중국 대표가 함정에 걸린 거야. 그 소리들이 얽혀 하나의 웅성거림이 되었다. 저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손가락이 펜을 움켜쥐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재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 승리의 표정은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저 고요했다. 오늘은 제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존중이 없는 자리에선 그 어떤 계약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물러났다.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발자국 소리가 마이크에 작게 울렸다. 저우는 그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 대신 어딘가 낯선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빈 회의장 안에서 두 사람만 남았다. 저우가 입을 열었다. 한씨, 오늘 당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오히려 당신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 같았다. 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펜이 떨어지며 내는 작은 소리가 그의 오만의 마지막 잔향처럼 들렸다. 계약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상하이 본사 빌딩의 24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테이블 중앙에는 어제 서명된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저우량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이건 실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해봐. 내 이름 밑에 왜 한국 측 사람이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지? 리첸이 조심스레 답했다. 확인했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도 승인된 서류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저우가 손으로 테이블을 쳤다. 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재민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저우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이 상황을 설명해야겠군요. 재민은 조용히 걸어와 계약서를 펼쳤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수정은 법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누가 승인했죠? 서울 본사 법무팀 그리고 귀사 법무 고문단입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저우의 눈이 흔들렸다. 리첸이 말을 이었다. 대표님, 어제 그 메일 기억나시죠? 한씨의 번역본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회의실. 아니, 다시 조용해졌다. 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제야 어제의 자신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 짧은 문장이 지금의 모든 원인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합시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계약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우의 손이 멈췄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리첸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건 음모야. 저우가 낮게 말했다.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재민은 그 말을 듣고 미묘하게 웃었다. 그 함정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처럼 예리했다. 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골랐다. 그의 눈앞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은 조용히 펜을 꺼내 서류를 덮었다. 이 계약은 두 회사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상징이 될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했던 협력 아닌가요? 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어제의 자신감과는 전혀 달랐다. 재민은 문 쪽으로 걸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는 뒤돌아봤다. 어제는 제 이름이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이름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그 말 뒤에 남은 것은 빗소리뿐이었다. 그날 오후 상하이의 하늘은 완전히 흐려졌다. 비는 멈췄지만 도시의 공기엔 여전히 습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저우량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의 눈에는 그 빛이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천천히 덮었다. 그 손등엔 잔주름이 깊게 파였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기는 법에만 썼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리첸이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저녁 일정 취소했습니다. 됐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존중한다고 할 겁니다. 리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저우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들은 내가 졌다고 말하겠지. 그는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틱틱틱. 그 리듬이 마치 그의 심장을 대신 뛰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플래시, 박수, 그리고 재민의 조용한 시선. 그 눈빛은 분노도 자랑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게 그를 무너뜨렸다. 이길 수 없었어. 그는 속삭였다. 나보다 조용한 사람을 상대로는.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다시 났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재민이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대표님, 잠시 괜찮으신가요? 저우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이제 대표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공기 속에는 낯선 평온이 흘렀다. 재민이 말했다. 어제의 일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같은 눈높이에서 일하는 것. 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걸 난 배웠네. 너무 늦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의 온도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의 온도였다. 당신 덕분에 내가 부끄러움을 배웠습니다. 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시작이니까요. 그 말 뒤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잠시 스며들었다. 비가 멈춘 도시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 순간 방 안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정화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상하이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커다란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비는 그쳤고 공기엔 젖은 돌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저우량은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흔들었다.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식사일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한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어제의 분노와 긴장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을 통역으로만 봤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 위의 공기가 흔들렸다. 하지만 어제 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 안에서 붉은 와인이 빛을 바꾸며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기억됩니다. 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적게 들었죠. 그의 웃음은 쓸쓸했지만 진심이었다. 그 순간 리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잊지 맙시다. 배움의 날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천천히 잔을 들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식사는 느리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필요한 말만 했다. 농담도 과장도 없었다. 대신 작은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오갔다. 그것이 새로운 존중의 언어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씨.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제 당신에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협력은 우위가 아니라 평등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재미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도 배웠습니다. 침묵이 반드시 복종은 아니라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 하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부드럽게 변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한 빛에 잠겼다. 그 순간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화해의 장이 되었다. 재미는 마지막으로 잔을 들었다. 오늘의 존중이 내일의 계약보다 오래 가길 바랍니다. 잔이 부딪히며 와인의 붉은 빛이 테이블 위로 번졌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전날보다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긴 테이블 위에는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놓여 있었다. 이번엔 모든 문장이 검토를 마쳤다. 양측 대표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다. 저우량은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제 진짜로 동등하군요. 그의 말에 재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협력이라 부를 수 있죠. 저우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서류를 재민에게 건넸다. 마지막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민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자신의 이름을 다시 봤다. 이번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그 소리는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서명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재미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다. 그 조용한 몸짓이 모든 환호보다 깊게 전해졌다. 저우는 박수를 멈추고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해냈죠? 재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준비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그 말에 저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그 뜻을 이해하겠네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재민이 그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 온도는 진심이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겹쳤다. 서로 다른 색이 하나로 섞이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서류를 챙기며 나갔다. 재미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 펜을 정리했다.
그는 그것을 곧게 세워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며 빛을 쏟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이 손으로 싸움이 아닌 협력을 쓸 수 있기를. 그의 눈빛엔 더 이상 긴장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비행기의 차가운 엔진 소리가 귀를 스쳤다. 상하이를 떠나는 하늘은 흐렸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한재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자 며칠 동안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의 침묵, 계약서의 잉크 냄새, 그리고 저우의 굽힌 고개. 기내 방송이 울렸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맑았다. 그는 짐을 들고 천천히 입국장을 걸었다. 출구 앞에서 팀장 김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생 많았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끝났습니다.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말에 재민은 잠시 웃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는 잠시 멈춰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익숙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같은 컵, 같은 서류. 하지만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어젯밤에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존중은 언어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손등 위에 고요히 머물렀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바람은 상하이보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조량.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씨, 지금 서울이죠? 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길게 이어졌다.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대표님도 회사를 지키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젠가 다시 만납시다. 이번엔 통역 없이. 그날이 오겠죠. 전화를 끊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도심의 유리벽 사이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조용히 나아가면 된다. 며칠 뒤 서울 종로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은 한재민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낙엽이 떨어졌다. 그는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계를 봤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저우량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오셨군요.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잠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커피 한 잔 사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웃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말없이 커피를 주문했다. 잠시 후 향이 부드럽게 퍼졌다. 둘 다 잔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 정적 속엔 불편함보다 편안함이 있었다. 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중국에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더군요. 재민은 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에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커피가 입안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 향이 마음을 감싸듯 부드러웠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당신의 조항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저우의 말에 재민은 잠시 눈을 떴다. 그 조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식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가장 어렵죠. 둘 다 짧게 웃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부드럽고 투명했다. 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재민. 재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엔 겸손함이 그리고 약간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커피잔이 거의 비워질 즈음 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엔 상하이에서 대접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인사했다. 저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재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그는 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입안의 온기가 마음까지 번졌다. 존중은 결국 침묵으로 남는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서울의 새벽은 잔잔했다. 한재민의 집은 강북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었다. 그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 사본 한 부가 놓여 있었다. 구겨지지도 접히지도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그 종이 위에 남은 잉크 자국은 여전히 진했다. 그 속엔 수많은 사람의 말과 침묵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엔 새로운 이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자, 조량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의 조항이 우리 회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한 문장이 오랜 시간의 의미를 대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전보다 달라 보였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엔 깊이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하던 날 젊고 어색한 미소를 짓던 모습. 그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말을 많이 했지. 하지만 오늘의 나는 침묵으로 더 많은 걸 말한다. 주방에서 끓는 물의 소리가 났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천천히 골목을 채웠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로 향하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그 평범함 속에서 그는 진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커피 잔을 들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한 문장을 썼다. 존중은 소리 없이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잔잔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남는 여운이 길었다. 그는 거울을 다시 보았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밖에서 햇살이 완전히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름보다 사람이 남을 때다. 며칠 후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호텔, 국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각국의 기업인들과 언론이 모였다. 한재민은 조용히 입장했다. 그의 이름은 이번엔 행사 프로그램 맨 앞에 있었다. 특별연사, 한재민, KCN, Strategic Partnership. 무대 위로 올라가기 전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청중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그의 표정엔 긴장도 자랑도 없었다. 저는 통역사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러나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제 말을 무시했고 누군가는 제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보다 진심이 길게 남더군요. 청중은 조용했다. 그의 말은 설교가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존중이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겁니다. 그 문장이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갔다. 홀 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듯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는 미소만 지었다. 손을 흔들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무대 아래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저우량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재민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저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깊고 진심 어린 인사였다. 재민도 같은 깊이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 짧은 침묵이 모든 이야기를 대신했다. 행사가 끝나고 홀은 서서히 비어갔다. 재민은 무대 옆에 서 있었다. 조용히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남길 때다. 그 말 뒤로 멀리서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공간에 흩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 뒤편의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자신은 변함없이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웃었다. 이제 침묵이 나를 대신한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었다. 그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며 바닥 위에 남았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